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외계의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샷건 마이크 ECM-B1M을 가지고 왔습니다. 협찬이나 광고 절대 아니고요, 내돈 내산 리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녀석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작고 가볍다입니다. 길이는 99.3mm에 쇼크 마운트와 윈드실드를 포함한 무게가 82g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자, 오늘 B1M과 비교할 프로 플러스와 D3 프로입니다. 딱 봐도 크기 차이가 꽤 나죠? 무게는 프로 플러스의 경우 153g, D3 프로는 129g이 나왔습니다. 물론 비디오 마이크로처럼 패시브 형태의 마이크들은 더 작고 가벼운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비교하는 마이크들은 자체 증폭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액티브형 마이크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 녀석만큼 작고 가벼운 액티브 마이크는 없습니다. B1M이 이렇게 작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마이크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크에 필요한 전원은 MI라고 써져 있는 멀티 인터페이스 단자를 통해서 카메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카메라의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했었는데요. 알파7 마크 3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평소보다 더 큰 배터리 손실은 거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MI 단자는 단순히 전력만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카메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통해서 카메라에 오디오 신호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디오 잡음이 이 케이블과 단자에서 발생하게 돼요. B1M의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런 아날로그 노이즈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깨끗한 음질을 수음해주는 녀석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오디오를 연결하는 단자가 없죠. 소니의 MI 단자로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타사의 카메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MI 단자가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신호로 받을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현재 알파7 R4 뿐입니다. 제 알파7 마크 3나 이 알파 6400 같은 경우도 이 MI 슈 단자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만 수음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MI 단자로 연결은 됐는데 그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뭘까? 소리를 디지털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ADC 칩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마이크의 소리는 카메라 내에 있는 ADC 칩을 통해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저장되게 됩니다. 반면에 B1M 같은 경우는 이 ADC 칩이 마이크 내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같은 MI 단자로 연결을 하더라도 알파7 R4 같이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바디는 카메라 ADC를 거치지 않고 바로 SD카드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파7 R4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디지털 신호로 받았을 때 음질은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가지 칩들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바디 내보다는 따로 분리된 마이크 ADC 칩을 쓰는 것이 훨씬 깨끗한 사운드를 저장해주겠죠. 하지만 아날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이 B1M 마이크의 수음질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수음 테스트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B1M의 또 한 가지 특징은 3가지 지향성 모드입니다. 먼저 무지향성 모드인데요. 전체를 균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담기에는 좋습니다. 다만 목소리와 주위에 있는 소음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목소리만 따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 지금 전지향성, 무지향성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무지향성 모드, 전지향성 모드입니다. 360도를 균일하게 모두 똑같이 받아들이는 모드예요. 이렇게 시끄러운 상태에서 목소리를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대신 이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담기에는 상당히 좋은 모드입니다. 두 번째는 단일 지향성 모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들이 가지는 지향성 패턴이죠. 마이크 뒤쪽 사운드는 줄이고 마이크가 향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수음해줍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죠. 자, 지금은 단일 지향성 모드입니다.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들이 취하는 형태죠. 마이크 뒤쪽 사운드는 줄이고 전면에 있는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은 초지향성 모드입니다. 단일 지향성에 비해서 더욱더 좁은 각도로 마이크 전면부를 수음합니다. 주의 소음을 더 줄이고 목소리에만 집중시킬 수 있어요. 다만 단일 지향성에 비해서 목소리가 다소 먹먹하게 수음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만 추천드리는 모드입니다. 자, 초지향성 모드입니다. 이 초지향성 모드는 방금 전에 했던 단일 지향성 모드에 비해서도 더욱더 수음 각도를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 위주로 아마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비어넷 마이크는 두 가지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필터와 로우 컷 필터입니다. 두 필터 모두 주위의 시끄러운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우 컷 필터는 목소리 수음 시에는 필요 없는 저역대 주파수를 커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소리나 웅성거리는 주위의 소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 플러스와 D3 프로에도 이 로우 컷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B1M 마이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요. 원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주위의 소음을 수음해서 반대의 위상 신호를 발생시켜 소음을 없애주는 기술입니다. 우리들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 기술을 마이크에 적용시킨 거죠. 위에 말씀드린 초지향성 모드에 비해서 더욱더 주위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파수를 걷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소리의 일부도 같이 손실되면서 좀 먹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초지향성 모드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더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시장이나 콘서트장에서 뭔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드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소 목소리가 먹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선 단일 지향성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 노이즈 캔슬링은 초지향성 모드와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차도 옆이고요. 지금 ECM-B1M 마이크로 수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를 가지고 수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 마이크는 데이티의 D3 프로입니다. 자, 마지막 수음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여기는 저희 작업실 스튜디오고요. 어느 정도 후음 처리가 된 이곳에서 수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로드의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로 수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 마이크는 데이티의 D3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6400이나 6600처럼 LCD가 이렇게 틸트업 되는 카메라에 달았을 때 마이크가 LCD를 가려버린다는 점입니다. 아니, 마이크를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놨으면 브이로그용으로 쓰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LCD를 가려버리면 셀피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알파7S3나 ZV-1 그리고 곧 나올 알파7C 뭐 이런 새로운 바디들은 수입으로 적용될 테니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존 사용자들에게는 이게 참 애매한 단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비싼 가격입니다. 소니 공홈 가격이 429,000원인데요. 이게 코로나 영향 탓인지 알파7S3 발표 탓인지 오픈마켓 가격이 오히려 45만원 선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다소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기능과 성능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샀으니까. 이 마이크는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소니 카메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호환성, 그마저도 디지털을 지원하는 바디는 아직 몇 개 없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수음질과 기능, 가벼운 무게와 크기가 이 마이크의 포지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급 마이크들에 비해서 한 수 위인 수음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알파7S3나 알파7C를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주저없이 이 마이크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니의 디지털 샷건 마이크 ECM-B1M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작가 물러갑니다. 푸바.